이제 각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선생님들이 죽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정착돼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도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과도기죠. 가야 되는 거니까 가는 건데 과도기는 과도기고요. 그래도 이건 학교마다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소외된 지역, 예를 들면 뭐 사교육을 좀 받기 어려운 혹은 공교육의 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학교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자체별로 하나 찍어가지고서 막 밀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잘 운영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2025년부터 그러니까 2022 교육 정책이 또 한 번 발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적용되는 2025 때는 고교 학점제가 완벽하게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금 빨리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지명도가 낮은 학교로 도태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들도 옛날에는 동네 학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야 동네 학교 다 거기서 거기지, 가까운 데 가는 게 최고지, 이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의지나 아니면 학교의 인프라에 따라서 굉장히 지명도가 극명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것은 꼭 대입 실적으로만 연결을 시켜서 선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학교에 대한 뒷바라지 이런 것들도 학부모님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연구선도학교? 그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교학점제 관련 웹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학교, 경기에 있는 고색고등학교하고 경남 함안고등학교에 대한 사례가 올라왔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선생님들과 학교의 노력이 굉장히 뭐랄까요, 심오하게 깊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홍보, 학부모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같은 교과를 가리키거나 연계된 교과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끊임없는 스터디, 이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넣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 있다고 해요. 학생 입장에 당연하죠. 내가 듣고 싶은, 예를 들어 교대 가고 싶은 교육학을 신청하면 교육학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뭐 철학을 들으면 신청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뭐 반응도 좋고 선생님들도 뭐 보람도 느끼시고 하시는데 이제 각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선생님들이 죽겠다. 행정 관련된 업무도 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스터디도 해야 되고 같은 과목을 가리키는 선생님들 간의 철학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모든 학교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실제로 과목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특히 이제 함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립기숙학교라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과목이 딱 개설됐을 때 전교 1등이 들으면 다른 애들이 안 들어. 싹 흩어지는 거예요. 혹은 소인수 과목인데 소인수 과목이 안 되고 이게 상대평가로 가는 인원이 적은 과목은 안 들어요. 왜냐면 학생부 교과에서 내신이 불리하잖아요. 1등급이 한 명도 없어. 그럼 되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처음에는 듣겠다고 했지만 딱 통계 잡아서 그럼 개설해줄게 할 때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수능과 연계된 과목은 인기가 많은데 수능과 연계되지 않은 과목은 인기가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입시 제도가 결합이 안 되니까 입시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쏠리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도 학교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뭐 선생님들의 연구 수준이 높아지고 힘드시겠지만 결국에도 아이들한테 갈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과목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죠? 근데 과목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 학교들의 대단한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런 고교 학점제라고 이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강좌를 개설을 할 수 있는 거죠. 200개가 넘는 강좌가 개설이 되는 네네. 거니까 이런 것들은 특목고 자사고에서 원래 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특목고 자사고에서 해왔던 소위 다양한 방과 후 수업들, 교내의 다양한 커리큘럼들에 대해서도 일반고들에게도 이제 개방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학교가 지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유능한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일임을 담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어려운 애로사항들, 고충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합니다만은 실제 일반 고등학교에도 과거에 그 특목자사고에서 누려왔던 지위를 유사하게 지금 가질 수 있으므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제 일반고가 지금도 이제 뭐 일반고가 그러니까 과학 중점 학교, 뭐 예체능 중점 학교처럼 학교마다 이게 특색이 좀 있고 그 특색이 있는 과목의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 좀 많이 보충이 되시고 그래서 지역 단위로 그런 뭐 특색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이제 육성이 돼 있다고 하면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연구 시범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열정 없이는 하기 힘든 네, 그런 내용들이고 실제로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이 고교 학점제는 중앙 어떤 교육부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다양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이제 자율성에 기반한 운영의 묘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 그러니까 지명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잠깐 뭐 함안고등학교 예를 들으면서 네. 학생들이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유리한 쪽으로 자꾸 과목을 쏠린다 이제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평가 방식 자체가 절대평가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불안감을 해소할 것 같아요. 이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 그 다음 이슈가 나올 거예요. 변별력은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건데 일단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불안했던 내용들은 평가 방식이 불안했던 지금 상황들 꼭 이렇게 과목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학교 전체 인원이 100명이 안 되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자기가 전교 1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등급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신도시에 서울 근교의 한 신도시에 한 학년이 전체가 70명인 학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1등급 4% 안에 들려고 하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비단 학교의 과목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에 따른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전 절대평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지금 소인수 기준이 16명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17명이 되면 한 명을 설득해서 다른 데로 보낸대. 그러면 이거 줄 안 세워도 되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어마어마한 또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면 또 엄청난 노이즈가 생길 텐데 그 노이즈가 과연 교육적으로 필요한 노이즈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사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어쨌거나 저희가 지난번에 과정중심평가에서도 얘기했지만 방향은 맞다. 교육의 방향은 맞지만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 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만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